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매체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중대한 실언입니다. 왜 그 부분에 주목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실언이 왜 나왔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한 얘기는 최고위원회이죠. 이제 피습 직후에 어제 당무복귀, 저는 당무복귀는 이미 옛날에 했다. 왜냐면 병상에서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 문제 논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무지 다른 게 당무겠습니까? 당무라는 게 꼭 당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미 했다. 전 그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당무복귀 첫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문제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요 중간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 법으로도 죽여보고, 이거의 주어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법으로 죽여본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윤석열 정부겠죠. 응?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있는 것, 이걸 법으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끝에 하고 연결하면 하지만 안 된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사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도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이 주어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수사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가 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럴 리는 없죠. 세상에 증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의 주어는 윤석열 정부인 것이 명백하다. 근데 그 다음은 또 이제 펜으로도 죽여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펜으로도 죽여보고. 이 말은 왜 나왔을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뒀을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방송심의위원인가요? 야당 추천, 이 사람들 욕한 사람들 아닙니까? 방심위원장한테. 그래서 그 사람 해촉했다. 그 다음에 KBS에 박민 사장을 임명했다. 그 다음에 MBC하고 무슨 소송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방송장악이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늘 그런 피해의식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KBS를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느냐, 이렇게 보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KBS를 운영했습니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펜으로 죽여본다 하는 게 민주당적 시각으로 언론 장악을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피해의식 속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게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어폐는 있는 거다. 왜? 지금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 미디어들이 사실상 유튜브에 다 밀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는 사람하고 아마 제 기억에는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라는 사람들도 지금 이거 흔히 나누는, 저는 그 표현을 잘 안 쓴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진보나 보수나 이 양쪽 패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친여 유튜버들은 열심히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반면에 친민주당 유튜버들은 악마화 정도의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매사 말꼬투리를 잡거나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만 보면
상대방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대상. 그렇게 돼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말을 잘했습니다. 이런 거죠.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지금 친민주당 유튜버들 또는 친민주당 매체들의 보도 태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 이쪽도 있죠. 친여 매체 중에서 좀 극단적으로 흐르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만 봐가지고서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민주당 매체는 야당이 200석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체나 유튜버들은 여당이 200석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당도 200석까지 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과반도 안 될 것 같다.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 과반을 달성하는 정당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일당이 누가 되느냐 이건데, 글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객관적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저 혼자 판단이 아니고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를 실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 일당은 민주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섭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건 전국 흐름이고, 각 지역구별로 이 승패, 우열을 나눠보면 현역 의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이 꽤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표를 이기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중립적 표현일 거다. 현재 투표를 하면, 오늘이나 내일 투표하면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언론 지형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에 주어도 윤석열 정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별도의 주어가 없이 바로 칼로 죽여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별도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문장과 주어가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법상. 중문, 복문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앞에 주어도 생략이 돼 있지만 그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뒤에 주어도 생략이 돼 있습니다. 별도의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상 이게 병렬식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같은 주어라고 보는 게 맞다. 그게 어법상 맞는 거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뒤에 것도 윤석열 정부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칼로 자기를 죽여보려 하지만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하고 어제 보면 또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매일경제의 어떤 기사에 김뭐뭐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 공격범, 이 사람하고 이름이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확인은 못했다, 이러면서 그 댓글을 읽어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죠. 왜 그러냐? 댓글에 다는 거는 닉네임으로 다를 수도 있고, 가명으로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실명으로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게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같다.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음모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 왜곡,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축소, 은폐, 왜곡의 대표적인 그 본인들의 근거가 물청소 이런 겁니다. 물청소요? 그 다음에 1cm 열상 이런 겁니다. 1cm 열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육안으로 확인했던 1보, 2보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병원으로 가서는 이제 정확한 진단명이 나왔죠. 자상 이런 거 아닌가요?
처음에 육안으로 본 1보, 2보 이것 때문에 뭐 축소 은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몇 시간 뒤에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육안으로 본 것만 가지고서 축소 은폐, 만약에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에서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갔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축소 은폐 왜곡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김영란법 위반, 그 다음에 그 전원 논란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계속 의사회 반발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이 바뀌어버렸어요. 축소 은폐 국면으로. 근데 원래 이 국면은 전원 논란이 돼야 됩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게 응급의료체계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이거 돼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축소 은폐 왜곡론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 거기로 가 있습니다. 지금 성공하고 있죠. 지금 전원 논란 별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 기자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언론의 허점이 있는 거죠. 현장 기자들이 허점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것이 주어는 결국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 피습의 배후가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 정도면 상황 판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거는 바로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자는 겁니다. 몰아가서 국면을 바꾸자.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판, 논란 이런 부분을 물타자. 근데 그 물타기가 너무 심한 바람에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오염이 된 거죠. 그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어제 발언이 평상시에 이재명 대표는 발언할 요지를 약간의 메모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발언은 메모 없이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를 앞의 두 문장과 같은 주어로 그냥 써버렸으니까 그 주어가 윤석열 정부가 되는 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팩트에 강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건가? 제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그 피의자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망상이 일반화되고 망상이 상식처럼 이해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면을 이재명 대표 피습 국면으로, 전원 논란 국면을 피습 국면으로 바꾸려고 축소 은폐 수사를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마저도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